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었을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중년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년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분명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의 인생을 지혜롭게 잘 시작하여 훗날 인생의 황금기에는 그것을 즐길 만큼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를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생활 기술들을 마스터하려고 할까요? 오늘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소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50세 전에 익혀서 60세가 될 때까지 마스터하면 좋은 14가지의 생활 기술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들은 인생을 아름답고 충만하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줄 겁니다. 어떤 기술들이 똑똑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아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누군가를 멘토링하는 기술입니다. 60대에 이르기 전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술을 익혀두는 것은 인생 후반부에 큰 자산이 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멘토링 능력을 포함합니다. 인생의 이 시점쯤에는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의 일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공식적인 자리이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랜 기간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면 후배들에게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나 리더십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요리를 꾸준히 해왔다면 간단한 레시피나 노하우를 공유하며 요리 초보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멘토링하는 기술은 자녀나 후배에게 혹은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며 인생의 풍요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 후반부에 새로운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히 건강과 행복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독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부교수인 칼 뉴포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혼자만의 시간에는 딥워크라고 부르는 작업인 깊은 집중력과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기술을 익히는 것은 인생 후반부를 건강하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후에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자녀는 독립하는 등 삶의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혼자됨의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채우는 능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혼자서 보내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의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자유와 자기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외로움에 지배되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채우는 능력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거나 오래 미뤄두었던 취미를 배우는 것은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익혀두면 주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을 잘 돌보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거짓 정보를 잘 알아차리는 기술입니다. 거짓 정보를 알아차리는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 같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을 구별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잘 알아차리는 기술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분별하고 일관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거짓말쟁이의 바디랭귀지라는 책의 저자인 릴리안 글래스 박사는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것을 말하고 솔직하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믿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녀는 어른들이 손을 입술에 갖다 댄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든 소셜의 많은 정보에서든 거짓 정보를 알아차리는 기술은 자신의 분별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실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네 번째 기술은 커리어의 스윗 스폿을 갖는 기술입니다. 자신의 커리어에서 스윗 스폿을 찾는 것은 당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교차점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진정한 만족과 성취감을 얻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커리어의 스윗 스폿을 찾기 위해선 자신이 가진 능력과 열정을 깊이 탐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나 프로젝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커리어의 방향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자신만의 스윗 스폿을 발견하면 인생 후반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만족스럽게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잘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왔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마냥 행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영화에서처럼 보랏빛 프로세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관계의 기대치를 잘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술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술을 잘 배우면 자신의 에너지 소비를 방지하고 주변 사람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며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술은 사회적 관계와 직장에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기술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막연히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설득을 바탕으로 말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동맹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 내가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하는 방법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기술은 우선 다른 사람의 입장에 귀 기울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더 큰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얻으며 삶의 만족감도 커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기술은 잘 듣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삶의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더러는 그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의 기술 중에 하나는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의 말이 무대에 오르게 하는 기술입니다. 실은 이 기술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여우 같은 속임수와 같은 것입니다. 잘 듣는 기술은 상대방이 그 순간에 챔피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해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뻔합니다. 결국 잘 듣는 기술의 수혜자는 바로 자신이 되는 것이니까요. 잘 듣는 사람이 되면 품격이 올라가고 반드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펼쳐낼 수 있는 더 확실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데 당당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7번째 기술은 지혜롭게 사과를 잘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용기 있게 사과하는 기술을 배워야 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잘 쓰지 못합니다. 사과의 기술은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특히 관계에서 기분이 상했더라도 먼저 사과하는 태도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유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며 사과의 기술을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과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만이 먼저 더 용기 있게 사과할 수 있으며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갖춘 사람일수록 더 지혜롭게 사과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어주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기술은 자신이 즐기는 운동 루틴을 찾고 고수하기입니다. 30세가 넘어서면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는 운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루틴을 찾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인생 후반부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 꾸준히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루틴을 갖는 것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이 즐기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루틴을 찾고 이를 인생에서 유지한다면 인생 후반부의 신체 건강과 정신적 에너지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9번째 기술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늦잠을 자면 생체 시계가 어긋나 평일에 피곤함을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습관은 피로감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울린 뒤에는 방 안의 조명을 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을 기르는 기술을 스스로 훈련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하루의 에너지가 더 충만해지고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0번째 기술은 취미를 갖는 기술입니다. 길어진 인생에서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업무 외의 취미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은 여가 활동의 의미를 넘어서 자기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며 삶의 활력을 올려주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한다면 소근육의 운동 능력과 창의력, 분석 능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뇌의 다양한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운동은 신체 및 마음 단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워렌 버핏은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고 빌 게이츠는 브릿지를, 콘돌리자 라이스는 골프를 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를 갖는 기술은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기술은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우리의 정서와 직결되는 삶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은 반드시 보관하고 나머지는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은 환경을 단순화하면서도 개인의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손때 묻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여 필요하지 않은데도 세월과 함께 쌓여온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화하면서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기술은 인생 후반부의 심플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다소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더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기술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기술은 걱정해야 할 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 전 책을 읽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긴장을 푼다고 합니다. 셰릴 샌드버그는 저녁이 되면 전화기를 끄고 휴식에 집중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려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평소에 익히고 훈련한다면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기술은 협상을 잘하는 기술입니다. 협상의 기술은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협상은 긴장감을 줄 수 있지만 적절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을 협상하는 상황에서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고 할 때 이 집 5천만 원을 더 드릴게요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 가격이면 저는 집을 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관점에서 제안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협상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이 능력을 갖춘다면 직장에서든 거래 관계에서든 나아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4번째 기술은 돈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겐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즐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40세까지 연봉의 3배를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투자 전략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 재무 설계사들은 주식시장과 같은 장기적인 투자 수단이 단순 저축보다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며 실행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기술은 단순히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자신에게 안정감을 선물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60세가 될 때까지 익히면 좋은 14가지의 생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실질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년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하며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